탄저병 때문에 심란하다는 거. 지금 7월 말 되니까 많이들 좀 생기고 있고 좀 심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탄저병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엄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격가지가 너무 많은 것은 확실히 통풍이 안 되면서 병이 많기 때문에 격가지는 어느 정도 잘 제거를 해줍니다. 6월 상순에 델란이라고 그러는 약재를 살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예방제고 약효가 한 달 동안 갑니다. 한 달. 그리고 부착력이 되게 강하고 탄저병이 날라오는 것을 전부 다 잡아줍니다. 탄저병이라는 게 전부 다 고추밭에 월동을 하고 있다가 애고추에 조그만 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조그만 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착되는 것을 잡아주면은 탄저병이 예방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반점생김병도 번집니다. 또 무름병도 더 번져요. 또 청고병도 번질 수 있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6월 1일 날 네오보르도를 치게 되면은 곰팡이성 탄저병 또 세균성인 반점생김병 농약에 영양제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약효 기간은 한 보름 정도 가기 때문에 6월 1일 날 다음에 6월 15일 날 두 번을 치고 6월 달을 넘기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탄저병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 약재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뭐 크린업이라든가 뭐 참빗이라든가 이렇게 전문 살균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7월, 8월, 9월 중순까지 여러 약재들을 다 관찰해 보니까 가장 침투성이 강하고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은 카브리오 A. 그 다음에 실바코가 있습니다. 실바코. 뭐 수백 가지 약재가 있지만은 고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제일 나아요. 요거를 교대로 살포하면은 방제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증상은 나타나지만은 실제로는 6월 1일서부터 번진다는 거, 그때 예방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담배다방은 6월 초에 생깁니다. 담배다방은 무조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1차 방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달 들어가면은 살충제는 담배다방 약을 잘 써야 되는데 살충제 중에서는 나방 전문 약이 있고 나방 플러스 총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다용도로 있는데 다트롤 그리고 토리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어지간한 벌레는 한꺼번에 다 잡아 들어갑니다. 토리치가 6월 초에 들어가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타코아라고 있습니다. 알타코아하고 프레바톤이라는 약은 서로 사촌 간의 동급 약재입니다. 그 대신 이 알타코아는 함량이 5%짜리고 입상수화제고 프레바톤은 4%짜리고 가루약입니다. 뚫고 들어가 있는 담배다방 유충까지도 끝까지 잡을 수 있고 약효가 25일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길고 그런 약재로서 프레바톤을 살포해 주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걸 한번 치고 약효가 25일 간다고 해서 25일 있다가 우리가 그냥 그때까지 담배다방약을 안 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담배다방약을 우리가 보통은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까 얘들이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저항성이 생길 때 약재 성분 중에 인독사카브라고 그러는 약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저항성이 생긴 나방 유충에는 아주 직방으로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들어있는 게 암메이트 쪽입니다. 다음에 후련이, 바이킹 이런 약재들은 살포하면은 방제가 잘 된다는 거. 올해 들어가지고 응애가 되게 심합니다. 응애가 뜨겁고 건조하면은 엄청나게 번지는 게 응애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서식을 해서 집단으로 흡주를 하니까 피해 증상이 딱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응애 피해 증상들입니다. 응애를 그럼 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애 방제 약제는 응애 약제를 써야지만이 방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다트롤을 기억하십시오. 다트롤. 응애도 잡고 담배 다방도 잘 잡고 총체는 약제 중에서 제일 잘 잡고 약효가 인정을 받은 게 파워샷이라고 그런 게 응애에서는 방제가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친환경 약제로 자연과 미래라는 회사에서 싸그리라고 그러는 약제가 하나 나왔는데 기차게 잘 듣습니다. 아주 싸그리 싹 다 잡듯이 이름이 싸그리입니다. 다음에 지금 요즘의 문제는 이파리가 축 처지는 거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울 때는 거기다 세균성인 청국병입니다. 이 뿌리 쪽에 있는 미량 성분이 뺏기다 보면은 그때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열매를 달다가 힘이 붙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생기는 게 청국병입니다. 열대야가 제일 심할 때가 7월 말 8월 상순입니다. 이때 고추도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제일 약해집니다. 이 세균성인 청국병을 잘 막는 것이 다수하게 비결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고추는 빨리 따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무조건 잘 빼진다. 이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동이 들어간 성분을 잘 줘야 됩니다. 가스란 수화제, 또 코사이드 수화제, 델란케이 수화제, 요게 세균을 잡는 약재들입니다. 요거를 잘 타가지고서 시드는 포기 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물을 좀 주듯이 그렇게 관수를 하면은 많이 방제가 됩니다. 자, 이게 터널고추의 모습입니다. 철선으로 활대를 만들고 심고 나서 곧바로 터널 비닐을 씌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점적 호스가 들어가니까 그걸 연결을 해주고 다음에 모래 여과기 그리고 모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모터 하나 가지고서 여기는 한 700평 정도를 한 번에 돌립니다.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는 관수를 해야지만이 충분하게 그 물이 스며듭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양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제해가지고서 관주를 하게 되면은 수량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고추 밭으로서 절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런 땅에서도 평당 4근 이상의 여기서는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관리와 영양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이런 청국병이나 이런 병들을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고추밭은 우리가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해서 두둑이 길이는 짧게 만들게 되면 병이 없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이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병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 7월하고 8월의 생육 관리입니다. 만약에 세력이 떨어진 그 포기에서는 요소를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아미노산제를 넣게 되면은 이파리가 다시 진해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파리는 진한 녹색을 띠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수하게 비결이 됩니다. 이것도 칼슘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애고추가 생기고 또 두물째 수확을 들어갈 때 만약에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은 저 증상이 또 되게 많아집니다. 꼭지에서부터 시작돼서 물하고 양분이 그쪽으로 꼭지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고추는 엄청나게 빨리 크게 그 끝에까지 칼슘이 못 따라가면 저 증상이 생깁니다. 열대가 될 때는 되게 뜨겁죠. 온도가 뜨거우면 이 칼슘 자체가 이동을 안 하고 그냥 멈춰 있어요. 고추 끝에까지 못 가고 있어요. 이 증상을 우리가 최대한 이걸 막아보자. 첫 번째, 농협에서 판매되는 비료 중에서 칼슘 유황 비료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석회 비료보다 칼슘이 흡수력이 한 130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뜨겁고 건조하더라도 저녁 시간대 칼슘이 밤새 흡수가 되도록 하면은 저 증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뜨겁다 느껴질 때는 꼭 칼슘을 넣는다는 거. 그 대신 칼슘을 줄 때 흡수력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초산태 칼슘이 흡수력이 제일 좋습니다. 수화제 형태로 된 것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일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입상 형태로 된 칼슘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제목 앞에 킬레이트라고 그러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킬레이트라는 것은 한 번 더 가공을 해가지고 흡수력을 90% 정도로 올린 것입니다.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동시에 성장이 필요한 칼슘은 루트칼이라고 그러는 칼슘이 있습니다. 질소하고 칼슘이 같이 섞여 있어요. 요즘처럼 탄저병이 심할 때는 순수 전문 칼슘제를 쓰시는 것이 되게 그 탄저병에도 잡으면서 칼슘 결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슘하고 가리가 섞여 있는 칼슘이 있어요. 원칼이라고 있습니다. 원칼. 원칼은 써보니까 조직도 되게 튼튼하게 하고 성숙도 잘 되고 그리고 칼슘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내병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칼슘이 좋으면은 조직이 튼튼해지면서 일소 증상, 햇빛에 대 있는 것도 없어지고 또 그리고 뿌리도 되게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칼슘이라는 게 꽃에서 중요하다는 걸 꼭 느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과다 착색하는 거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못 크고 기형과가 많아요. 왜 생기냐? 생육 활성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게 많습니다. 제대로 쓰면 좋은데 얘들은 농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농도가 너무 셌을 때 또 금방 증발해버려가지고 농도가 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화가 이상이 되고 그 대신 활력이 증진되니까 여러 개가 많이 매달려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위에 상단 마디가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고추, 우짜라는 거 잡는 방법. 일단은 아까 뿌리를 활착을 잘 시키면 잔뿌리가 많으면은 얘들이 조직이 충실해져 가지고 우짜라고 그러려야 우짜라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허리춤 정도 올 때. 그 꼬치기 포기가 허리춤 정도 올 때가 어느 정도는 줄기가 뻗어나가는 상태가 되고 우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 규산을 꼭 살포를 해야 됩니다. 우짜라는 거 규산 농법이라고 해서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이 고시 규산을 살포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짱짱해집니다. 우짜람이 줄어듭니다. 고추에서도 아데노신을 살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유황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고추가 많이 매달리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유황규산, 액제로 만든 오복이라고 그런 것을 치는 것도 고추에 되게 좋습니다. 진짜 우짜람이 심하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중앙 프라자에서 나오는 우리가 억제탁이라고 그러는 도장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살포해도 많이 억제가 됩니다. 간혹 열과가 생기는 밭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과종에서 껍질이 두꺼운 품종이 특징이 열과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기다 말은 석과라는 것도 우리가 예방을 좀 해야 됩니다. 검은색이 진한 무늬가 있으면서 불규칙하게 또 생기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반점이죠. 바이러스병이라고 해서 또 다른 증상 칼라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칼라병의 증상들입니다. 이게 생기면은 고추가 물러지면서 건조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걸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총체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추비를 NK 추비를 잘 주는 거. 다음에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경감제들이 있는데 경감제를 살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경감제라고 안티러스라고 그런 게 나옵니다. 안티러스, 바이엑스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는데 그 바이러스 경감제를 넣고 그 다음에 힘이 더 있어야 되니까 아미노산 성분이나 요소기를 좀 넣어가지고 같이 살포해주면은 여러분들 칼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효과가 나온다고 그걸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는 경감제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경감 효과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농약을 카브리오 A를 선택을 하십시오. 카브리오를 뿌리게 되면은 이파리가 더 싱싱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이 농약 성분이 엽록소를 증가시켜 가지고 생육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9월달 하순이 되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확실히 익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매달아 놓고서 착색을 못 시키면은 조금 이게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말까지 착과된 거는 어떻게든 착색을 다 시켜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착색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에세포는 풋고추 조직을 노화시켜가지고 빨리 착색을 시키게 하는 건데요. 요즘에서는
홍고추라든가 전문적인 착색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착색을 촉진하는 영양제를 9월 한 20일서부터 우리가 3번 정도 살포하게 되면은 10월 달 중순까지 많은 양의 건고추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추 농사에서 뿌리를 잘 만들고 다음에 칼슘을 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다소하게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뭐 서리가 살짝 와도 고추는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 생육 상태를 보이면서 아주 후기 수확도 아주 다소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